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사면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 격변의 시기를 맞아서도 비트코인은 공부할 가치가 조금 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더 멀리해야 한다. 전자가 예언자를 자초하는 흔한 죄를 짓고 있다면 후자는 현실과 지식을 한꺼번에 무시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병은 주변 사람들의 시야까지도 가리는 강력한 전염성을 수년 동안이나 여러 차례 입증해 주었다. 제 책 비트코인 지혜족보,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지혜의 보고인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6년 있다 쓴 책입니다. 2020년 4월입니다.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면 당장 돈을 벌 수 있다, 비트코인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서문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도 제가 썼습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해온 지난 6년 동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다. 저는 요새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모든 질문이 다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요, 인코그니토라는 책에 나오는 실험인데요, 전기 자극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실험에서 피험자가 이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전기 자극이 오기 전에 전기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인간 뇌가 매우 특이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 뇌는 철학자들이 선험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자극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오는 자극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틀이 먼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뇌과학자들이 시간을 조절하면서 해봤더니 사실로 증명이 된 거죠. 비트코인의 많은 질문들은 연역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금융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것은 전기산업의 특징과 비트코인 채굴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별다른 변수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만 깨면 도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도 열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아주 좋아하고 열렬하게 주창하는 분들이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면 탈중앙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조금 아니다 싶었는데 그것이 지금 한계치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한다면 비트코인도 탈중앙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를 존경합니다, 저도. 그리고 그는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트코인을 100만 개나 혼자 채굴을 했고요. 그 100만 개를 소각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100만 개가 추론되는 거고요.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유통량의 맥시멈 유통량의 5% 정도인데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각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소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암호키는 난수표로 만들어 가지고 공개키를 만들어냅니다. 공개키에서 암호키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소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벌었다라는 걸 아무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암호키에서 공개키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냥 공개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공개키 양식에 맞게 말이 되는 단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단어를 넣어서 공개키를 만들면 수학적으로 암호키에서 그렇게 말이 되는 단어를 앞에 연속해서 5자 이상 말이 되는 단어가 나오려면 뭐 몇 조분의 1의 확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피차 주지의 사실로 입증한 다음에 거기다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이런 코인을 보내서 프리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각이라 해서 불태운다고 이제 표현하지만 사실은 리펀드가 되지 않는 지갑에 보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신뢰를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개를 한꺼번에 시장에 던지면서 시장에 쇼크를 주지 않을 거다는 거.
오태민 당신은 할피니가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 아니냐? 네, 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할피니가 죽은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추론은 저만의 추론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나름대로 그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딱 저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잘 안 하지만 대충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이고 연역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 죽었으면 괜찮다. 그럼 여러분들은 할피니의 가족을 믿는 거겠죠. 비트코인에는 700만 개에서 400만 개, 그러니까 최소 250만 개 이상은 있고요. 700만 개까지도 높여잡는 분들이 있는데 희망회로로 돌리자면 500만 개가 로스트가 됐다라고 본다면 비트코인의 유통량은 1600만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되게 희귀하죠. 이것은 비트코인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창기에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지 거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이렇게 채굴을 많이 했고요. 많이 이렇게 피자같이 이렇게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받았더라도 까먹고 있다가 뭐 컴퓨터도 버리고 본인도 죽고 하면서 이렇게 없어진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고래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코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친 거고요. 초창기에는 데드 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데드 코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알트 코인들 중에 이제 사기치고 날라서 이제 의미가 없는 것들을 데드 코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로스트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로스트 코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있는 250만에서 700만 개는 언노운 코인입니다. 언노운 코인. 그러니까 로스트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 말대로 로스트 된 게 확실하다면 나머지 코인이 더 희귀해지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 가격이 시총이 로스트 코인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로스트 코인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모른다, 저 사람이 모른다는 걸 내가 유추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토시 토큰이라 그래가지고요. 사토시 코인으로 추정은 되지만 딱 사토시 거다라고 알 수는 없는 그런 걸 이제 파토시 토큰이라고 하는데 파토시 토큰이라는 말의 어원은 사토시하고 운이 맞는 것도 있지만 그 스페인이 그 페루에서 발견한 금강인가 은강의 이름이 파토시일 거예요. 그래서 노다지가 무진장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뭐 500만 개 이상의 토큰들, 그러니까 2009년부터 12년까지를 치는 것 같아요. 50개씩 이렇게 따박따박 채굴된 것 중에 깨지지 않고 50개씩 다 담겨져 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 닫힌 질문은 아닙니다. 열려있는 질문이 있고, 현실하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일절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고요.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들을 프리마이닝을 했다거나 어떤 주체를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비트코인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격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라이트가 나타나가지고 특허 낸다고 막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놀란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저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크레라이트가 막 비트코인 캐시하고 SV가 갈라지면서 전쟁할 때 비트코인 가격 되게 힘들었던 게 크레라이트가 그 당시까지도 크레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크레라이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다 던져서 비트코인 캐시 너희를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쉽게 생각하지만 파토시 토큰이 움직인다는 뉴스가 나오면요. 한 1, 2주 안에 그 가격이 내려갑니다. 비트코인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라면 참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기 자극이 오기 전에 먼저 고통을 느끼는 분들, 다시 말해서, 제 언어로 아포리오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예. 다만, 비트코인 현상이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라는 그 개념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빅딩이 어떻게 현실에서 내비게이션을 할지를 같이 지켜보자는 뜻입니다.
물론 뭐 다른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정학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도 강하지만 미국도 강하거든요. 중국도 강합니다.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국가가 우리한테 뭐 서비스를 해주는 무슨 복지사도 아니고요. 국가는 어마어마한 그것도 자연 진화한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위적이고 뭐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 자체가 자연 진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강건하거든요. 그런 국가 시스템이 화폐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한테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고요. 국가가 어떻게 응전하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사멸하진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언제 오를지가 좌우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늦게 비트코인을 발견하신 분들은 가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비싸게 샀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발견하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 주셨습니다. 1달러, 10달러 미만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막으라 그래. 뭐 하라 그래요. 비트코인 어차피 안 죽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보다 반토막되고 반에 반토막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의 초창기 멤버들은 천재들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로 섞여 있습니다. 보통 20대 전후인데요. 이분들이 너무나 운이 좋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마약을 할 줄 아는 마약하는데 자유를 주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해서 마구마구 샀다가 나중에 형량 거래하면서 실크로드 사건이 되면서 다 계좌가 까졌거든요. 그래서 슈랭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지만 감옥에 1년 동안 갔다 왔죠. 비겁하게 박이닝 해서 갔다 왔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우기지 않았어요. 그냥 1년 살다 나와야지 나 돈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청년도 막 주장할 때는 굉장히 원론적으로 하지만 다 자기 문제가 되면 다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인들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래들이 50개씩 갖고 있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이 정말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다가 이거에 전 인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나 하나 몸을 희생해서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나는 이것과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이거를 폭풍처럼 쏟아낼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들은 다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역사를 공부해보면 마약할 자를 외치는 사이버 펑키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했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죠. 그죠? 그래서 2100만 개밖에 안 되는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 500만 개까지 700만 개까지도 과하면 칠 수 있는 게 언노운이라는 건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탈중화가 됐다고 연역적으로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마저도 현실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거고요. 지금 북한이 비트코인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비탈릭이 국가하고 잘 지내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맥락에서 보기에는 직접적인 말은 안 하지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포리오라고 제 글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정기 자극을 받기 전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포리오 같은 그런 그 습성이 내게 있다라는 걸 진심으로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열려 있고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게 바로 경물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물치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미지에 대해서 자꾸 맞박을 부딪히면서 계속 알고 싶다라는 걸로 계속 해야 되니까 알고 싶다라는 건 내가 무지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아포리오 명제로 세상을 보는 그런 지적 감옥에 있는 존재라는 걸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경물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